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IMU 온스탁팀의 김건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소개된 유망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에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이 꽤 있었네요. 롯데케미칼, KC텍, 삼진제약 등이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IPS, 크루셜텍, 덱스터 등이 소개가 됐습니다. 오후장 소개 종목들 이어서 알아볼까요? 거래소에서는 LG생활건강, 한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등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OCI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OC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실적 호전주라고 평가도 받는데 최근에는 또 중요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금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금 폴리시리콘이 다시 올라오려고 하다 보다가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OCI 같은 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예상하는 상회하는 아주 양호한 실적이 실현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사업이 결국은 이 시장의 이 OCI 주가에 척도입니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좀 애매한 구간이 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긍정적인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폴리실리콘이 올라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결국은 수익성도 올라가고 고수익성, 고성장이 같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호재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힐러리가 아마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황 확률이나 이런 걸 본다면 아마도 이쪽 라인들이 아마 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힐러리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됐었을 때 어디 회사가 아마 수혜주가 될 것인가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핫한 주식이 바로 이 OCI라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선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결과를 보면 아주 좀 유리한 쪽으로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 해서 한 12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또 코스닥에서 골라보죠. 예스티라는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사실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6월 말부터 거래량이 확 증가를 하면서 오름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숫자상으로는 아직도 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먼저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열처리 업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OLED나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열처리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불량이 안 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떤 모멘텀이 되고 OLED가 수주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 대부분의 모든 이런 처리가 열처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을 제거해준다라는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은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30%, 40%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도 경제신문에도 지금 여러 번 이제는 좀 회자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 좀 분할이 잘 돼 있는 겁니다. 회사의 매출 구성이 조금 분할이 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이런 장점을 얘들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 휴대폰 부분, 반도체 부분, 가전 부분 이렇게 황금 분할이 돼 있어서 어떤 한쪽이 좀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 부자가 올라와 주면 숫자가 잘 나오는 이런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 ST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도체 라인과 그리고 OLED 라인들이 각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쪽 분야가 좋았냐면 OLED 부분 수주가 많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라인들이 잘 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조금 리스크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삼성 쪽으로만 대부분 물량이 들어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좀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업체 두 군데랑 지금 조만간 아마도 수주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각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동안은 한 군데로만 가서 조금 리스크였는데 이제는 다각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성장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별자리 업체 중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짜져 있는 이런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 자체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직까지 5일선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는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요, 3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이전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는데 예스티 펀더멘탈도 좋고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지금 주가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는데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테크인 좀 알아볼까요? 요즘 계속해서 흐름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사드에 네.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테크인은 건 아싸싸 잘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인도 아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사실은 사드가 나오기 전부터도 하나테크인은 상당히 좋은 주식이었다라는 올해 얘기를 상당히 해드리겠고요. 좋았어요. 상반기에 계속해서 히트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런 주식이 대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화약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계열사에 대한 시너지, 뭐 인수해서 야 너 네가 가져, 뭐 인수해서 네가 가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열사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사드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상전력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는 자주포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자주포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실적이 실제로 턴이 되면서 네. 실적 회복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 주가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한 6만 원 정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한 5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나테크인 소개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 종목. 자, 저는 서울 옥션은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 옥션, 여러분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럼요. 최근에는 주가가 쎄합니다. 뭐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작이나 대작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야, 혹시나 미술품에 대한 이런 관심이 꺼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산 증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넘겨야 될지, 절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미술품부터 어떻게 보면 만년필까지 모든 것을 다 경매하는 넘버원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글로벌 컬렉터들이 글로벌적으로 해서 뭐 미술 작품이나 이런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조들을 조금 많이 좋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뭐 단색화나 이런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돈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돈이 된답니다, 이게. 예. 돈이 된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술 시장이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뭐 판화같이 우리가 어릴 때 뭐 판화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거의 해서 그것을 싼 가격에 팔게 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한꺼번에 서울 옥션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좀 뭐 성장성 같은 게 아주 좀 뛰어나게 지금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뭐 60선 위쪽으로 60선을 뚫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 라인만 뚫린다면 한 단계 더 분명히 레벨업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요, 한 22,000원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서울 옥션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IME 온스탁팀의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